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번 광복절 연휴 남부에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해갈은 필요한데 혹시 비 피해는 없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과 골프를 쳤다는 한 야당 의원이 대통령이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해 논란입니다. 정부가 추가 주택 공급을 준비 중이라며 용산공원을 언급해 녹지가 중요하다는 서울시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내일부터 사흘간 광복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꼭 여름 휴가까지는 아니더라도 떠나기엔 좋은 기회죠. 인천공항에 여행객들이 몰려들고 있다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장진우 기자, 벌써부터 사람들이 많이 보이네요. 네, 인천공항은 늦은 휴가를 떠나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금요일인 오늘 낮부터 여행을 떠나려는 여행객들이 이곳 인천공항으로 몰려들었는데요. 짧은 연휴지만 올여름 막바지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은 기대감에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떨리고 어제 그래서 잠이 안 왔는데 오늘 이렇게 오니까 더 설레고 기분이 좋아요. 나이아가라 폭포 보러 가요. 너무 더워서 시원함 느끼려고. 인천공항은 하루 종일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끌고 공항으로 들어서는 여행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친구랑 몽골 여행을 가게 됐는데요. 한창 성수기일 때는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일부러 그 시기를 좀 피해서 이 휴가 기간을 7월 말과 8월 초 여름 휴가가 절정에 이르던 때 여행을 떠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겐 아직 더위가 가시지 않는 광복절 연휴가 절호의 기회입니다. 또 이제 예약하는 과정에서도 확실히 좀 더 괜찮은 숙소나 좀 괜찮은 식당들을 좀 더 저렴한 가격에도 이제 예약할 수 있어서 가족과 함께 떠나는 여행을 앞둔 시민들은 기대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물관도 가고 그리고 맛있는 간식도 많이 먹을 예정이에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금요일인 오늘과 내일 광복절에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여행객은 약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국내로 떠나시는 분들 날씨는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꽤 많은 비가 예보가 돼 있거든요. 서울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정현주 기자, 해외 나가기는 조금 짧다 보니 국내로 많이 떠나실 것 같아요. 네, 최근 4개 지나면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고 있는데요.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고향으로 또는 국내 휴가지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휴 내내 비가 온다는 예보인데 어디에 주로 많이 옵니까? 광복절 연휴엔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많이 온다고 예보돼 있습니다. 주말 이틀 동안 예상 강수량을 보면 남해안 지리산 북은 최대 150mm, 부산, 울산, 경남은 최대 100mm, 그 밖의 남부 지역은 최대 80mm가 내릴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은 5에서 30mm입니다. 시간대별로 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남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중부지방에는 소나기가 내리다가 모레 새벽부터 전국으로 비가 확대됩니다. 손주 보러 왔다가 이제 대구 집으로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가뭄이 심해서 비가 오는 거는 반가운데요. 너무 많이 와서 혹시나 또 피해가 입을지 않을까 좀 걱정되기는 하네요. 적당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농사 짓는 분한테 도움이 좀 되게. 이번 호우는 중국에서 소멸된 태풍 돌핀이 남긴 비구름이 한반도 쪽으로 이동하고 덥고 습한 남풍을 맞으면서 생겼습니다. 일부 지역은 호우특보가 발령될 가능성이 있고 시간당 50mm 폭우 가능성도 거론되는 만큼 기상청은 계곡이나 저지대에서 안전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한 달 넘게 가뭄과 사투 중인 남부 지역 보면 비가 오긴 와야 합니다. 농작물도 마르고 호수도 마르고 가로수는 물주머니를 차고 있다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허준영 기자, 지금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경주 대표 관광지인 보문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보문 호수를 중심으로 펼쳐진 장관이 유명한 곳이죠. 지난해 에이펙 정상회의 때도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문 호수라고 했는데 물이 안 보입니다. 네, 호수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일대의 물이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도 원래는 물이 차 있던 곳인데요. 호수를 오고 가던 보트들도 지금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갈 길을 잃은 보트들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봉은호 저수율은 평년 70% 정도인데 현재 21%에 그치고 있습니다. 보문단지를 찾은 방문객들은 아쉬움 속에 발길을 돌립니다. 물이 많이 없어가지고 아이들도 오리배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못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인근 포항에서도 가뭄이 길어지면서 도심 가로수들마저 말라붙고 있습니다. 나뭇잎은 만지기만 해도 부스러집니다. 일부 가로수엔 물주머니까지 달렸습니다. 날씨에 비해서 좀 푸르러야 될 텐데 너무 낙엽처럼 말라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남 지역에선 가장 높은 가뭄 단계에 진입한 시군이 5곳으로 늘었습니다. 심각 지역으로 분류된 창녕군의 이 저수지는 말라붙어 아예 풀밭이 됐습니다. 논밭은 온통 갈라졌고 소방차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지금 비 이상 안 오면 수확이 안 되고 가을에 양파, 마늘도 못 심게 되고. 지금으로선 연휴 기간 최대 150mm까지 예보된 많은 비에 희망을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경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도쿄 근처 지바 지역에 큰 피해가 났다는데요. 한국인 관광객이 도쿄 갈 때 많이 이용하는 나리타 국제공항도 발이 묶였습니다. 사망자까지 발생한 그 지바 현지에 송찬호 특파원이 가서 취재했습니다. 일본 지바현의 한 주택가입니다. 어제 이 지역 관측사상 최다인 1시간에 115mm, 하루 동안 351mm의 폭우가 쏟아져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아파트 앞에 주차된 차량엔 바퀴는 물론 보닛 바로 아래에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나리타 공항에선 결항이 잇따르면서 관광객 등 약 7,000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철도와 도로 등 교통편도 마비됐는데 지역 주민들은 시청에 마련된 임시대피소나 전철 안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한때 40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初めてですね。もう50年ぐらい来てますけど、まだ帰れてないです。だから昨日の夜電車の中で一泊して、周りにいた人がこの千葉に住んでる人だったので、なんか大体こんなもんなんですかって聞いたら、いやこれ本当に初めてって言われて。 여기는 지바역 앞인데요. 폭우가 내린 지 하루 지나서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긴 줄이 생겼습니다. 네, 바로 옆 지하차도에도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今何時間ぐらいタクシー待ってます3時間ぐらい待ってます。昨日ちょっと都内の方に行っていて、そのまま急遽止まって今日帰ろうと思ったんですけど、ちょっと電車も動いてなかったのでタクシー3時間ぐらい今まだ待っててって感じです。 지바엔 오늘 낮에도 강한 빗줄기가 또다시 쏟아졌습니다. 도로엔 폭우로 버려두고 간 차량도 곳곳에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침수된 도로에서 사망자가 발견되는 등 현재까지 8명이 숨졌습니다. 지바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폭우가 내린 일본 지바현은 사실상 도시가 멈췄습니다. 천장에선 물이 쏟아지고 맨오른 역류에 차량은 침수되고 열차, 공항 다 멈춰섰습니다. 손지영 기자입니다. 도로를 가득 채운 빗물을 가르며 차량이 움직입니다. 물속에 갇힌 차량은 비상등만 깜빡입니다. 시민들은 무릎까지 찬 빗물 속에서 힘겹게 걸어갑니다. 맨홀에선 물이 거세게 역류하고 역산의 천장에선 물이 뿜어나옵니다. 어제 비는 1966년부터 시작된 이 지역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폭우였습니다.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데 타이어하고 그 엔진룸 그 사이 거기까지 물이 차셨어요. 하늘에서 구멍 뚫렸는 것 같은 그런 감각? 어렵게 정전이 저희 동네가 두세 번 있었고요. 대중교통이 마비돼 사람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도착한 여행객들은 뜬 눈으로 12시간을 지샜습니다. 공항에 있는 모든 교통수단이 이제 정지가 되고 도로를 막고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에 뜬 눈으로 밤을 새고 그랬죠. 공항으로 향하던 이들도 역 근처에서 한나절을 보냈습니다. 일본 현지 분들하고 저같이 캐리어 끌고 있는 여행객들이 엄청 많이 몰리면서 편의점도 모든 음식들 다 매진되고 아수라장이었어요.
이번 폭우는 태풍보다 몇 배나 큰 몬순저 기압 소용돌이가 일본으로 엄청난 양의 덥고 습한 공기를 밀어넣으며 발생했습니다. 서쪽의 찬 공기와 부딪혀 마치 산불 연기가 피어오르듯 단시간에 거대한 비구름이 형성된 겁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폭우를 2026년 지바 폭우로 공식 명명했습니다. 폭우에 이름을 붙인 건 2020년 구마모토현 폭우 이후 처음입니다. 채널A 뉴스 손주영입니다. 개헌 이슈가 다시 한번 정치권을 강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야당 의원과 골프 치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는 말이 전해지면서 파장이 생긴 건데요. 야당은 본심이 연임 개헌이라며 또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4년 중임제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이야기라며 진화에 나섰는데 실제 골프 치면서 뭐라고 했는지 같이 친 이 김태호 의원에게 들어봤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초 여야 의원과의 골프 회동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분권형 개헌에 공감하며 임기 단축 언급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1인 개인 대통령에 집중되어 있는 어떤 권한이나 책임을 분산해서 분권형으로 새로운 집을 지어야 대통령도 임기를 단축하더라도 하는 게 상당히 미래를 위해서 의미가 있다라고. 연임 가능성은 일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임이나 독재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지금 대한민국 수준에서 그게 가능하겠느냐. 국민의힘 의원이 100명이 넘어 개헌 자체를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일도 내가 하려면 어려워진다며 정치권 공론화를 당부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분권형 개헌은 연임 불가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제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의 개헌 원칙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네, 안 기자 정치부 강병규 차장 나와 있습니다. 정치권이 또 시끌시끌합니다. 일단요, 대통령이 야당 의원 누구와 지금 골프를 쳤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건 총 2차례입니다. 지금 6월엔 조정식 국회의장과 6선 주호영, 4선 박덕흠 의원 등 전현직 국회 부의장들이 함께 골프를 쳤는데요. 지난달 6일엔 4선 김태호 의원 등 여야 의원들과 함께 했습니다. 모두 개파색이 옅은 의원들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근데 골프를 치다가 어쩌다가 저 임기 단축 개헌 이야기까지 나온 거래요. 그러니까 김태호 의원한테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먼저 운을 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7년 체제는 수명을 다했다며 승자 독식 구조가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으니까 분권형 형태로 변화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대통령이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임기 단축을 해서라도 그런 개헌은 동의한다라고 밝혔다는 게 김 의원 설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임기 단축이라는 게 가능한 겁니까? 네, 그러니까 개헌에 찬성하면서 임기 단축 이야기를 평소에도 가끔 한다는 게 그 대통령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건 그만큼 개헌의 의지가 있다는 거지 실제 임기 단축을 하겠다는 건 아니라는 게 그들 이야기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총선에 맞춰 개헌하려면 당장 2년 뒤인데 그게 가능하겠냐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헌이 예민한 게 야당도 오늘 이렇게 공세를 해요. 대통령 결국 본심은 연임 아니냐. 조정식 국회의장 연임 얘기가 또 소환이 되거든요. 어떤 거예요? 사실관계를 좀 짚어보면요. 그 김 의원과 개헌 이야기를 나눈 게 7월 6일입니다. 그러니까 조 의장이 연임 발언을 하기 이전이죠. 야당은 오늘 일제히 본심은 연임이고 그 밑자락으로 임기 단축을 꺼낸 거다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요. 김 의원 설명에 따르면 이 대통령 스스로 연임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런 이야기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 수준에서 되는 이야기냐 말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일축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의아한 게 개헌하려면 200석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법여권 다 합쳐도 안 돼요. 근데 이렇게 개헌 이야기가 왜 가라앉질 않는 겁니까? 그러니까 앵커가 말한 바로 그 지점이 논란의 시작입니다. 여의도에선 정계 개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한 야당 지도부 인사는 오늘 야당 정치인 빼내기 언급도 하더라고요. 이 대통령이 개파색이 옅은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을 개헌에 포섭하려는 것 아니냐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14명 정도라고 표섭을 하면 개헌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또 영남 출신이잖아요. 함께 골프 친 의원들을 보면은 영남 중진이 많다 보니까 이른바 친밀한 고리를 형성하려는 것 아니냐 야당은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의도에선 지금 여도, 야도 내부가 갈라지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 좀 주목하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로 개파 갈등이 커지고 있고 국민의힘도 당권파와 비당권파 사이에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창당이나 대연정 같은 대통령발 정계 개편 시도가 과거에도 있어 왔죠. 한 여권 관계자,
구조적 다수라는 표현도 쓰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뉴 이재명, 여야를 흔들어 대통령과 뜻이 맞는 다수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공통적으로는 당장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대통령과 한 가까운 인사, 일하기도 바쁜데 정계 개편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강병규 차장이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민심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데드크로스,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한국갤럽 조사가 나왔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 꼽힌 건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먼저 이상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취임 후 처음으로 긍정평가를 앞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평가는 44%, 부정평가는 46%로 집계됐습니다. 긍정평가는 3주 전 직전 조사보다 7%포인트 내렸고 부정평가는 8%포인트 올랐습니다. 지지율 44%는 한국갤럽 기준 취임 후 최저치입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30%로 가장 높았고 경제민생, 검찰 권한 축소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개입 수준을 묻는 질문엔 적게 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이 해야 한다보다 높았는데 특히 서울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에 국민 불안이 높다는 걸 잘 알고 있고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사의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를 놓고선 전체 응답자의 50%가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싸늘한 부동산 민심에 정부는 서둘러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산 어린이정원에 공공소유 아파트를 짓는 구상도 검토되고 있는데 서울시는 마지막 남은 대규모 녹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용산공원 현장에 나가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 용산공원, 100만 평, 여의도 정도의 규모입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오늘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공급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산공원이 이제 100만 평 됩니다. 네. 주택이 필요하다 네. 하는 정도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용산공원은 거주 중인 주민이 없어 이주 절차가 필요 없고 토지를 사들이지 않아도 돼 주택 건설의 최적지라는 게 정부의 평가입니다. 하지만 용산공원에서 만난 시민들은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공원이 이렇게 넓게 깔려져 있고 산책하기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서 그래도 저는 좀 후자 그대로 놔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서울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회색 도시 같은 느낌을 줄 것 같습니다. 복지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노른자 땅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용산 완전 노른자 땅이잖아요, 사실. 그래도 개발을 하는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이 중에서 용산 어린이정원 개발은 가장 첨예합니다.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좀 젊은이들이 거기 들어와서 살면서 그러면서 좀 뭐 결혼도 많이 하시고. 서울 도심에 유일하게 남겨져 있는 녹지 공간입니다. 거기를 풀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 특히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판단이다. 김 장관은 20일 오 시장과 만나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네, 고심 끝에 내놓은 청년 주거 대책 가운데는 되레 반감을 산 정책도 있습니다. 고시원에 사는 1인 가구들이 늘어나니 욕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건데 비좁은 고시원에 이렇게 살란 거냐, 웃지 못할 풍자 이미지까지 등장했습니다. 송채은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그제 예고한 고시원 건축 규제 완화안입니다. 현재 취사시설과 욕조 설치는 금지돼 있는데 욕조는 허용하고 책상을 반드시 두는 규정도 없앤다는 내용입니다. 주택 이외 거주지 중 고시원 거주가 15만 가구, 3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고시원 1인 가구에 대한 환경 개선에 나선 겁니다.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한 달 살아보시면은 욕조가 불가능하다는 거는 아실 것 같은데 청소도 좀 힘들 것 같아요. 곰팡이도 그렇고. 욕조까지 설치하고 그럼 평수를 좀 더 크게 한다면 100만 원이 넘어가야 되는데 월 입실료가요. 누가 들어올 사람이 과연 있냐 이거죠. 온라인에선 정책을 비판하는 AI 생성형 그림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채널A에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욕조 설치를 의무화한 게 아니라 허용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의견을 듣고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금융위는 청년들이 월세 수준의 원리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 대상에 아파트가 제외된 것이 논란이 되자 추후 아파트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채은입니다. 네, 심상찮은 여론을 감지해서일까요? 친명 당권 주자들도 부동산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는 건드리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최주연 기자입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부동산 정책의 사실상 수정을 공식화했습니다. 디테일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며 비거주 1주택 정책의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기본 공제 기준을 내려 세금이 늘어나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는 건드리지 말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현행 제도를 유지해도 세액 부담이 자연 증가한다는 논리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보유공제 폐지 정책도 사실상 증세인 면이 있고 임차인 퇴거 강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뜻을 전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의 종부세 정책도 단독명의와 차별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정 의견을 냈습니다. 이 공급이 말씀처럼 쉽지 않고 당도 같이 채찍질을 할 거고요. 세제는 이제 최근에 제기된 것들 중에 일부 미세 조정을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친명주자 송영길 의원도 부동산 세금엔 손대지 말아야 한다며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초과세수도 50초가 나온다는데 왜 그 1조 원에 목숨을 걸라 그러냐. 전당대회 막판 서울 경기 당원 표심과 국민 여론조사를 겨냥했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기 위해 국민의힘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한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말이 안 된다며 항의를 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강보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가 시작되기 전 먼저 자리에 앉은 정의용 국민의힘 사무총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입장하기 직전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런 예가 어디 있습니까? 한 차장을 불러가지고 원내대책이 먼저 하고 나가라 하든지 딴 자리를 만들든지 해야지. 간사님들 다 온 자리에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한가락을 오 시장이 입장하고 간단히 악수를 나눈 뒤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거세게 항의합니다. 오 시장 발언 이후 자신의 발언 차례에선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발언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지방선거 당시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등 당 지도부를 비판해온 오 시장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 총장은 오 시장이 온 것에 불만이 있던 게 아니라며 원내대책회의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한 전례가 없어서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정 원내대표에게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막판 대리투표 의혹이 불거지면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서원관이가 정청래 전 대표 지지당원을 대리투표 의혹으로 제명 제소를 했는데요. 친청계는 친청 유죄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첫 번째로 여기를 1순위로, 그다음에 뭐 송영길이나 김민석을 2순위로, 3순위로 이렇게. 투표 참여. 여기서 이제 우리 엄니 성함, 주민번호. 전당대회 온라인 투표 과정에서 대리 투표 논란이 제기된 영상입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선거 부정 행위를 이유로 정달성 단장 제명을 의결해 윤리심판원에 넘겼습니다. 친명계 김문수 의원은
불법 대리 투표로 득표한 표를 제외시켜야 한다며 정청래 후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정단장은 투표하는 방법을 알려줬을 뿐이라며 불복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친석 무죄, 친청 유죄, 의원 무죄, 당원 유죄, 정청래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해온 저 평당원 정달성에게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명제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본인에게 소명할 수 있는 절차를 밟지 않았던 것은 제가 봐도 이것은 너무 억울하고 불공정한 것 같고요. 민주당 성관이 관계자는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전체를 봤다며 제명제소는 법률가 검토를 거쳐 내린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안규백 국방장관과 육해공사 총동창회가 비공개로 면담한 이후에 진실 공방이 벌어졌죠. 안 장관이 그 자리에서 현 체제 유지도 열어뒀다는 총동창회와 아니라는 안 장관. 이 당시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조금 더 취재를 해봤습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4년 만에 국방부 본청 청사로 출근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통합사관학교 창설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제가 사관학교를 통합을 하면서 현 체제를 유지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관계자들이 엊그제 비공개 회동에서 안 장관이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전한데 직접 선을 그은 겁니다. 비공개 회동에 있었던 한 참석자는 채널A에 그 자리에서 나눈 대화라며 전했습니다. 이기식 전 병무청장이 현행 사관학교를 유지하며 교육과정 등을 개혁하는 방안이 통합사관학교 안보다 교육 효과가 높고 비용과 위험이 낮다는 검증 결과가 나오면 현 체제도 하나의 안으로 삼을 수 있느냐고 물었고 안 장관은 기본적으로 모든 걸 열린 자세로 듣겠다고 답했다고 했습니다. 총동창회 측은 안 장관이 앞뒤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며 오는 26일로 예정된 공청회 보이콧을 거론했습니다. 안 장관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전장에서도 적과 소통하는데 우리 국방 구성원과 못할 게 없다며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영남 지역 가뭄 피해 현장을 찾았는데요. 장 대표가 상황 설명을 듣는 동안 직원이 상황판을 드는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사과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직원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가뭄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경남 밀양시를 찾은 국민의힘 지도부. 한국농어촌공사의 설명을 들으러 상황판 앞으로 걸어갑니다. 상황판 뒤에선 공사 직원 2명이 쪼그려 앉아 상황판이 넘어지지 않게 잡고 있었습니다. 폭염주의보 속 인간 받침대가 된 겁니다. 논란이 일자 공사는 제방폭이 좁은 상황에서 취재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달란 사진 기자들의 요청이 있어 상황판 뒤로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직원들을 보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직원들이 그 뒤에서 더운 날 그렇게 있는 줄 알았으면은 아마 그걸 중지시켰을 거예요. 못하게. 그런데 우리는 보지도 못했고. 민주당은 장 대표는 상황판 뒤에 웅크린 서민의 땀방울조차 보지 못한다며 해당 직원들에게 사과하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선을 일상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내가 사는 집이 안전한지 걱정해야 한다면 마음 놓고 살 수 있을까요?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발코니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공 1년 6개월 된 새 아파트였습니다. 불안해진 입주민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는데요. 현장 바로 연결합니다. 네, 김선범 기자, 주민들 얼마나 모였습니까? 네, 제 뒤로 아파트 잔디광장에 주민들이 100여 명 모여 있습니다. LED로 된 촛불을 손에 들고 집단 행동에 나선 건데요. 불안해서 못 살겠다며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대책을 요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파트 2층 발코니가 통째로 무너져 내린 건 지난 7일 오전 6시쯤입니다. 순간적으로 쿵 하는 굉음이 일단 들렸습니다. 외부로 튀어나오는 방식인 돌출형 발코니가 완전히 떨어져 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이른 아침이라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합니다. 저희 애들 자전거 놓는 곳, 그 바로 옆이에요. 애들이 많이 활동하는 시간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같은 모양의 발코니가 2층부터 5층까지 설치돼 있어서 주민들은 비슷한 사고가 반복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집 안에 있어도 불안하다는 겁니다. 집에 있는 게 조금 안전한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집에 있는 게 편하지가 않아요. 지난해 2월 준공된 지 1년 6개월 만에 발생한 사고여서 주민들은 정밀 안전진단과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측은 발코니 접합 부위의 시공 결함이 원인인 걸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외부 전문기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고 입주민들과 후속 조치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송도 아파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시민의식이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택시 승객이 갑자기 건강 이상을 호소해 도로에 급히 차를 세웠는데요. 구급대를 위해 시민들이 길을 터주면서 꽉 막힌 올림픽대로가 뻥 뚫렸습니다. 정서환 기자입니다. 차량들로 꽉 막힌 도로 위, 갓길에 택시 한 대가 비상등을 켠 채 멈춰서 있습니다. 차량 뒤편에 서 있는 남성은 난간을 붙잡고 고개를 푹 숙인 상태입니다. 지난달 28일 상습 정체 구간인 올림픽대로를 지나던 중 택시 승객이 건강 이상을 호소한 겁니다. 숨을 못 쉬고 막 그냥 가래만 계속 그냥 뱉어내니까 이거 그냥 좀 있더니 환자분은 막 그냥 가출을 하고. 신고를 받은 경찰과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정체가 심한 탓에 병원까지 1시간 넘게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차가 앞서며 사이렌을 울리고 안내 음성을 내보내자 대형 화물차 등 도로 위 차량들은 좌우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차선이 하나뿐인 도로에선 차량들은 경찰과 구급대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한쪽으로 바짝 붙었습니다. 마치 도로 위 모세의 기적 같은 시민들의 협조로 남성은 17분 만에 병원에 도착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서환입니다. 네, 법조계에선 또 하나의 관심사가 결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9,440억 원, 오늘 자정까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전 배우자인 노소영 관장에게 줘야 할 재산 분할 액수입니다. 이제 5시간도 남지 않았는데요. 최 회장은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송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9,440억 원에 달하는 재산 분할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는 기한은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최 회장은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대리인단과 함께 후속 대응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고 여부도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K그룹 내부에선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고 재상고를 포기하고 9,440억 원을 지급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겁니다. 만약 최 회장이 상고를 포기하면 재산 분할 액수는 9,440억 원으로 확정됩니다. 15일 0시를 기준으로 매일 1억 2,9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한 달에 38억여 원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거액의 재산 분할 액수를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리는 겁니다. 반면 재상고할 경우 대법원 등에서 다시 한번 법적 판단을 거쳐야 하고 재산 분할 액수 지급도 재판 절차가 모두 끝난 뒤에야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지난 2017년부터 9년째 이어져 온 두 사람의 재산 분할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고 한동안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네, 여름 삼복의 마지막 말복인데 보양식은 드셨는지요? 삼계탕집 앞은 이렇게 줄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한 그릇에 2만 원, 만만치 않은 가격이죠. 그래서인지 가성비 메뉴로 복날 챙기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는데요. 윤지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계탕 전문점 앞에 100m가 넘는 줄이 늘어섰습니다. 매년 여름 복날이면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지만 1인분에 2만 원에 달하는 가격은 부담입니다. 너무 비싸. 우리 2만 원대니까 젊은 사람들은 못 먹지. 뭐 엄마 아빠가 부자인지는 몰라도. 최근엔 삼계탕 전문점 대신 카페나 편의점을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선 대형 커피잔에 커피 대신 잘게 다듬어진 닭고기와 돌돌 말린 면, 차가운 육수를 담았습니다. 카페에서 복날 인기 음식인 초계면을 판매하는 겁니다.
애들은 그래도 삼계탕이라는 걸 꼭 보다도 간편한 그런 거를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또 다른 카페에선 머그컵에 커피가 아닌 닭강정을 담았습니다. 삼계탕이나 삼계죽을 먹고 싶을 땐 편의점에서 간편식을 구입해 집에서 데워 먹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편의점이 잘 나오고 가성비도 좋다 보니까 주변 친구들도 많이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렴한 가격과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는 보양식을 즐기는 사람이 늘면서 봄날 풍경도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지유입니다. 내일 광복절을 앞두고 태극기를 찾아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파는 곳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값싼 중국산 제품에 밀리면서 종로의 대표 휘장 골목은 한산했는데요. 김세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골목은 텅 비었고 문을 두드려봐도 인기척이 없습니다. 태극기를 판다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태극기와 각종 깃발을 팔던 종로 휘장 골목입니다. 광복절을 앞둔 평일이지만 이렇게 군데군데 셔터가 내려져 있는데요. 임대 문의가 붙은 곳도 있습니다. 물어물어 태극기를 판다는 업체를 찾았습니다. 한켠에는 태극기가 쌓여 있고 뭔지. 광복절을 하루 앞뒀지만 주문도 찾는 손님도 없다고 전합니다. 아직까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여섯 군데 됐었어요. 지금은 거의 다 없어졌다고 봐야 돼요. 찾는 이도 줄었지만 가격이 싼 중국산 태극기에 밀리면서 위기에 몰렸습니다. 실제로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1,000원짜리 중국산 태극기가 품절되기도 했습니다. 국산은 5,000원으로 5배 차이가 납니다. 중국산을 사용하는 것보다 돈을 조금 더 지불해서 국산을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이런 날을 기념하기에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올바르지 않게 표기된 국기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가지고. 미국은 아예 연방정부가 구매하는 성조기는 미국 내에서 전량 생산하는 법을 제정했는데 국내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AI가 일상 깊숙이 들어오면서 생기는 문제도 있습니다. 눈앞의 문제를 풀어주는 AI 안경. 일반 안경과 구분도 잘 안 되는데 국가시험에서 이걸로 컨닝을 하다 적발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악용하고 있는 건지 김태우 기자가 직접 써봤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뿔테 안경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바라보고 풀이를 요청하자 곧바로 답을 알려줍니다. 지금 보고 있는 문제 답이 뭐야? 별모반을 만든 왕은 숙종이며 3. 이것이 바로 숙종의 정책입니다. 문제를 직접 촬영하거나 스마트폰을 꺼낼 필요도 없습니다. 안경을 쓴 채 문제를 바라보고 질문하면 음성으로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4개의 홀수 차수, 꼭지점이 있어서 한복 그리기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와서 양을 강 건너로 옮기면 모두 무사히 건널 수 있어요. 이 편리한 기능을 국가시험장에서 부정행위에 악용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대구에서 가스기능사 시험을 보던 20대 수험생이 안경에서 흘러나온 정답을 알려주는 전자음 때문에 적발됐고, 이외에도 국가자격시험에서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최소 4건 이상 확인됐습니다. 해외에서도 문제가 된 건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이미 대입시험장 등에 보안 검색대를 설치해 AI 안경의 반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은 SNS 등을 통해 제재 기준을 안내하고 감독위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요새는 어딜 가도 외국인 관광객들 많이 보이죠. 한국을 더 속속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야구장에서 치맥을 즐기고 직접 차를 몰고 지방 곳곳을 찾아갑니다. 씀씀이도 크게 늘었다는데요. 장우림 기자가 이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자리에 일어나 응원 동작을 따라하는 외국인들. 손에는 맥주컵과 간식이 들려 있습니다. The snacks, a lot. Oh, really? A lot. Oh, really? Much more than in Spanish football games. 시킨 콜라 세트에 편의점 과자, 간편식까지 경기를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까지 하나의 경험으로 즐깁니다.
We've seen things about it on social media, and Will has a friend who's come already to Korea, and he said it was really good. I was about to eat it. But, 마음에 드는 색상의 유니폼을 입어보고 머리띠 같은 응원 도구를 쓸어 담기 바쁩니다. 가족이 유니폼을 맞춰 입는 것도 여행의 또 다른 경험입니다. Trying to go deep and deep in the culture, and we know that baseball is really important for Korean people. Like this. 300,000 for all the 야구장 안에서 먹고, 입고, 응원하는 데까지 돈을 쓰는 겁니다. 155,150 Korean won? Yeah. 직접 차를 몰고 여행에 나섭니다. 이들의 목적지는 강원도. I don't know, but we like to experience to see the difference between the city and outside of to see how the locals. 최근 3년 사이 방한 외국인의 국내 카드 사용 금액은 1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체험, 여가 분야의 증가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야구를 보고, 한국 음식을 맛보고, 직접 차를 몰고 여행하는 등 예전처럼 물건을 사는 데 집중하기보다 직접 해보고, 즐기고, 경험하는데 지갑을 여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미국이 이번엔 중국 드론 시장을 겨냥했습니다. 중국산 드론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드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의 선전포고를 날린 셈입니다. 워싱턴에서 정다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소방호스를 달고 200m 상공에서 불을 끄는 소방 드론부터 자유자재로 물건을 배송하는 드론까지 중국이 자랑했던 이런 드론들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고전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드론과 부품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국가안보 측면에서 민감한 특정 크기나 기능을 갖춘 드론, 도킹 스테이션, 핵심 부품에 100%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다만 한국과 일본, EU 등 우방국 드론엔 최대 15%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트럼프는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는 드론 및 부품 규모와 현 상황을 볼 때 미국의 국가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세계 드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중국은 세계 드론 시장에서 소비자용 드론의 약 90% 이상, 기업 및 상업용 드론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드론이 핵심 기술로 부각되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상업용 드론의 군사용 전용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드론 관세 프로그램이 국방산업 기반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미군이 나를 보내달라 이런 포스터를 내걸며 중동 파병 독려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피로감이 크다 보니 사기 진작에 나선 건데요. 9개월째 바다에 떠 있는 항공모함 링컨함은 조지 워싱턴함과 교대하기로 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나를 보내라. 미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의 공식 SNS 계정에 올라온 문구입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도 같은 문구에 SNS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하느님의 부름에 선지자 이사야가 자원에 응답했다는 구약성서 내용인데 이란전 장기화로 떨어진 사기를 끌어올리고 중동 파병 지원을 독려하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인근에서 9개월째 작전 중인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이 태평양에서 작전 중이던 조지 워싱턴함으로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 5,000명이 탑승한 링컨함에서는 해상 작전에 지친 일부 승조원들이 투신을 시도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습니다. 지난주 해군 수뇌부와 승조원 가족 간담회에선 물자와 식량 부족, 위생에 대한 불만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Completely misrepresented. Listen, we make sure that every ship, every crew, every captain has everything we can provide them at every single moment. 미군은 이번 교대가 기존 예정된 순환 배치의 일환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지입니다. 중국에선 이런 무모한 챌린지도 유행이라고 합니다. 철봉이나 의자에 다리를 힘들게 끼워 넣는 챌린지인데요. 소방대원들이 출동하는 일까지 벌어지다 보니 중국 매체들이 하면 안 된다, 자제 권고에 나섰습니다. 김지혁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철봉에 다가가 올라탑니다. 다리를 이리저리 꼬더니 철봉을 감싸고 버텨보지만 몇 초 못 가 그대로 내려앉습니다. 다리가 꼬인 채로 주저앉으면 혼자서는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중국에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다리꼬아 기둥 앉기 챌린지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힘든 자세를 풀고 나올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다 소방이 출동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SNS용 쇼츠 영상 제작용으로 유행을 하다 보니 사무실 의자에도 다리를 집어넣습니다. 양다리가 막혀 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드러내고 다리를 빼기 위해 의자를 잘라내는 것도 소방관 대원들의 몫입니다. 不是昨天晚上我刷那个卡椅的视频，今天来我朋友家看到这个椅子，想到了，然后卡进去了。 중국 매체는 이런 동작들이 관절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며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네, 유럽 전역은 폭염의 기세에 하루하루가 사투입니다. 그리스에선 유명 휴양지에서 시작된 불이 이틀째 번지면서 주민들이 바다로 피신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박자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색으로 뒤덮인 해변 아래 여행객들이 보트에 오릅니다. 빨간 소방선에도 급히 몸을 싣습니다. 그리스 유명 휴양지 시비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번져 관광객과 주민 약 500명이 바다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쉴 새 없이 물을 뿌려보지만 마을은 이미 잿더미가 됐습니다. Ήταν η φωτιά, εντάξει. Απλά βρέξαμε ό,τι μπορούσαμε, τη σταματήσαμε. Τώρα κάηκαν τι κάηκαν, εμείς να είμαστε καλά και τι να κάνουμε. 산불은 폭염 탓에 쉽게 잦아들지 않습니다. 8일 전 발생한 스페인 남서부 산불은 서울 면적의 절반을 태우고도 남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가뭄도 심각합니다. 세르비아에선 강수위가 최저를 기록해 100년 된 예인선이 모습을 드러냈고 로마에선 고대 유적 네로의 다리가 강바닥에 등장했습니다. 기상 관측이 시작된 200년 만에 가장 건조했던 7월을 보낸 영국은 3분의 2 이상 지역이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최고 기온 38.1도를 기록한 오늘 영국 남동부에선 객차 세량이 탈선해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에선 폭염에 따른 철로 변형이 원인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낮 기온이 한때 43도까지 치솟은 프랑스에선 시민들이 파리 센강에 뛰어들어 폭염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안입니다. 네, 미국 프로농구의 명문 구단이죠. LA 레이커스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새 구단주는 트럼프 대통령 사위의 동생인데요. 무려 18조 원을 들였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 최고 명문팀으로 꼽히는 LA 레이커스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새 구단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위의 동생 조시 쿠슈너입니다. 쿠슈너는 월트 디즈니 CEO인 밥 아이거와 함께 125억 달러, 한화 약 18조 원을 들여 레이커스를 인수했습니다. Now you have a new group buying them for $12.5 billion, the largest figure ever for a sports franchise. 조시 쿠슈너의 친형은 제러드 쿠슈너 전 백악관 선임 고문,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입니다. 레이커스를 팔아치운 마크 월터 회장은 LA 다저스의 구단주이기도 합니다. 월터 회장은 다저스는 팔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저스의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는 장기 계약을 하면서 월터 회장이 팀을 떠날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월터 회장은 두 구단은 완전히 별개의 팀이라며 오타니의 계약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한국 프로야구의 전설, 유일했던 4할 타자 백인천 전 LG 감독이 위독하다는 소식입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져 현재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우현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프로야구 원년 꿈에 4할을 기록했던 백인천은 한국 야구의 전설이었습니다. 내가 이거 잘 쳐야겠다, 못 치면 안 된다 이런 것보다도 자기 리듬을 생각한다. 리듬과 타이밍을 하나 둘 셋이라든지. 이미 4차례나 뇌경색을 이겨내며 투병해왔던 백인천 전 LG 감독이
오늘 새벽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백전 감독은 심정지로 숨이 멎었다는 판정을 받았다가 맥박이 다시 미세하게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전 감독은 한국 야구의 원조 해외파였습니다. 1963년 일본 프로야구에 진출한 뒤 약 20년간 활약했습니다. 프로야구가 출범했던 1982년 한국으로 돌아와 MBC 청룡 감독 겸 선수로 뛰었습니다. 백인천 선수는 우리나라에서 야구의 기초를 배우고 일본에 건너가서 수비 타자가 되는 등 크게 활약해왔습니다. 당시만 39세로 250타수 104안타를 기록하며 타율 4할 1푼 1리를 기록했습니다. 4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은 역대 최고 타율입니다. 1990년엔 LG 트윈스 초대 감독으로 한국 시리즈 우승을 이끌었고 이후 삼성과 롯데에서도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광복절 연휴, 전국에 비가 오며 더위가 주춤합니다. 남부의 가뭄에는 단비가 되겠지만 호우 피해 없도록 대비해야겠습니다. 우선 내일 중부에는 최대 5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남부에 비가 시작돼 모레 전국으로 확대될 텐데요. 이틀간 남해안에 최대 200mm 이상의 큰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대체 휴일인 월요일까지 전국에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오며 더위는 잠시나마 식겠는데요. 서울은 모레 29도까지 내려가며 일시적으로 30도를 밑돌겠지만 다음 주 중반에는 다시 34도의 폭염이 찾아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